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달물초자 들어간 한자 한번 볼까요? 이 달물초 들어가면 다 초발음 할까요? 제가 한번 책에다 정리를 했는데요. 경희서당 책은 317쪽이네요. 한번 눈여겨서 같이 책 보면서 영상 보면 수업 받는 느낌 되실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없다면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한번 시작할게요. 자, 달물초가 들어가면 달물초, 사라질 소, 거닐 소, 밤소 어때요? 초발음이 다 소, 소, 소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녹일소, 나라조, 까끌삭, 망볼초 이제 소발음, 조발음, 삭발음, 초발음 엄청나게 바뀌어요. 조심히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초석초, 점점초, 나무끝초에서 초발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자 배우실 건데요. 달물초 들어간 한자 초발음만 있는 거 아닌 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 달물 초자가 약간 서체가 지금 제가 쓴 거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 달물초에 있는 작을 소자를 이렇게 위에 오는 건 모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물 초자는 이렇게도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여기 컴퓨터로 쓴 것처럼 자글소를 이렇게 밖으로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고, 또 경영서당 책은 예쁘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나왔네요. 참고하시고요. 다 달물초입니다. 이제 해석을 좀 볼까요? 작을 소자에다가 육달어리는 한자를 아래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신체를 뜻하는 부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줄여서 그린 사람의 얼굴, 몸의 모습이 닮았다. 자,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신체 그대로 사이즈를 똑같이 그리지는 않죠. 그걸 이렇게 축소해서 그리지만 닮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축소하다. 닮게 그림을 그리는데 줄여서 그리다 라고 해서 초상화나 이런 뭔가를 담는다는 말을 쓰는데요. 앞에다가 아니불자를 쓰면 닮지 않답니다. 그러면 누굴 못 닮았냐? 엄마 아빠가 최고로 대단한 좋은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똑같이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저가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겸손 표현으로 불초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초상화로 제일 많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발음이 소가 됩니다. 물수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점점 없어지다. 물은 그냥 두면 증발하여 점점 자라진다 해서 사라지는 걸로 쓰는데 소비 돈이 없어져요. 소화 불을 꺼버려요. 소화 이때 화자는 불을 끄지만 우리 음식 먹어서 위장에서 그대로 음식이 있으면 난리 나죠. 근데 산이 분비가 되면서 음식을 없애는 작업. 소극적이다 점점점점 이렇게 좀 없어지는 힘이 없어지는 소멸하다 없어지는 그래서 뭔가 사라져 가는 것을 쓸 때 쓰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물이 없어지듯이 증발하듯이 없어집니다. 음, 건일소. 자, 책받침에다가 뒤에다가 이 닮을 초자를 집어넣어서 걸음걸이를 작게 하며 천천히 쉬엄쉬엄 걸어 다니다 라고 해서 이 닮을 초자는 좀 소발음으로 주시고 책받침 해석이 아주 강조된 한자예요. 천천히 거닐다 라고 해서 소풍가다 소요 이리저리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이 소풍으로 눈여겨서 보시지 않나요? 지금은 현장학습 체험학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어김없이 소풍이었지 않아요? 저 소풍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소풍 추억에 대한 추억 많지요? 소풍하면 저는 보물찾기 그리고 전교생 모아놓고 장기자랑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반별로 줄 서서 가면서 막 1반, 2반, 3반, 4반 경쟁 붙어서 노래한 거 그런 거 좀 옛날 사람 같네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밤소자는 위에다가 집을 쓰고 아래다가 닮을 초 발음이 소 발음 됐습니다. 집 작은 방에 밤이 오다. 근데 집에 밤이 다가왔다 하는데요. 소위 한식이라고도 하고 간식이라도 있는 두 개 발음 다 저는 한식으로 썼습니다. 자, 밤소 오드. 밤 늦게까지 옷을 못 벗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간. 늦을 간자나 한자라고 합니다. 늦게 밥을 드십니다. 누가? 임금이. 그래서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신다. 이 소우는 어두컴컴할 때 새벽녘에 옷을 입으시고 밤늦게 식사를 하시는 너무 바빠서 그럴 겨를이 정말
쉴 겨를이 없어서 했던 걸 소위 한식, 소위 간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일 소는 쇠가 녹아요. 쇠를 녹여야 우리가 그 쇠를 녹여서 뭐 도끼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거푸집에 녹여서 하는 거잖아요.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 그러면 우리가 먹는 소금 말고요. 그건 한글이고 이거는 한자로 해서 그린 초상화 옷에 금을 비단무늬로 칠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에는 색깔 칠하는데 금으로 칠하는 것을 우리가 소금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나라조자에서 성씨, 조씨이신 분들 많이 쓰시는 성씨, 조자죠. 나라조, 성씨조로 되고 달릴주에 닮을 초자가 조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뜻이 닮은,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모셔와 나라를 같이 세우다. 이렇게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말을 만들어 봤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려와서 함께 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시면 좋은데, 임금이 불렀을 때 달려와서 같이 정치에 합류한 사람, 유명한 조광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조광조라는 사람과 같이 중종이 정치를 잘 하는데, 중종보다 조광조가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조광조를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기묘사화라는 역사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신하들이 조광조를 죽이기 위해서 풀립을 이렇게 하나 따오는데요. 그 풀립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이런 글씨가 써 있었대요. 주초위왕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잘 보세요. 주자와 초자가 왕이 된다는데 이 주자와 초자를 연결하면 조자가 되죠. 그 당시에 조광조를 상징하는 단어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사화 때 이 주자, 나라 조자를 지금 우리가 보는 파자법처럼 주자, 초자로 보았다는 거죠. 주초위왕. 아까 조를 읽었네요. 주초위왕. 그 다음 깎을 삭자 보시면 달물초에 뒤에다가 칼도를 집어넣어서 깎다라고 했는데 칼로 고기를 작게 깎아내다. 칼로 고기를 작게 깎아내다 라고 해서 뭔가 깎아내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글쓰기지도 첨삭지도에서 많이 쓰는 한자입니다. 깎을 삭자가. 그래서 삭감하다, 첨삭하다, 삭발하다, 삭제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이 뒤에다가 칼도를 집어넣는 이유, 특히 이 그 첨삭지도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대나무 죽간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거기 글을 쓰다가 틀렸다고 해봐요. 그럼 수정을 어떻게 할까요? 대나무 그 나무를 깎아내고 거기다 연결해서 이렇게 죽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빼는 작업을 삭, 그 다음 더하는 작업을 첨, 그래서 첨삭지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렇게 칼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본에 있는 나무하고 똑같이 집어넣어야 표시가 안 나겠죠. 그래서 달물초 비슷한 거를 집어넣고 빼고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네요. 망볼초 앞에다가 입구를 집어넣어서 망을 보다가 저기 조금이라도 보이면 입으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초, 초소.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거죠. 초석은 질산칼륨 비료 화학의 원료 단어예요. 그래서 돌석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화학 기호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초석. 또 하나 봐요. 자, 이제 벼줄기 끝초는 벼 끝부분에서 썼던 건데 점점초라는 뜻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벼 줄기 끝이 점점 여물어 가다 익어가다 해서 초잠식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높은 급수에서 좀 물어보는 단어인데 참고하시고요. 누에가 조금씩 갉아먹다 조금씩 침략하여 먹어 들어가는 것을 초잠식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에가 뽕잎 먹는 거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점점점 정말 뽕잎 그냥 하나인데 어느 순간 순삭 다 없어지잖아요. 구멍 숭숭숭 뚫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친척분이 이렇게 누에를 키워서 누에 그 뽕 주고 누에들이 정말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안 봤으면 언제 봤겠어요? 진짜로 그 갉아먹는 소리도 막 삭삭삭삭삭 소리 나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벌레가 무섭지 않았나 봐요. 걔네들 막 만지고 그랬거든요. 좀 징그럽게 통통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네요. 초잠식지. 나무끝초는 앞에 나무목을 쓰고 뒷부분에다가 달물초를 써서 똑같이 또 초발음을 했는데요. 나무
줄기가 끝부분까지 서로 닮았다 해서 이 나무 끝초는 단어 쓰기 문제에 잘 나와요. 뭘로? 말초, 신경으로. 말초 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이 끝부분에 있는 데에 신경이 엄청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고문할 때 이 손끝을 엄청나게 바늘로 찌르고 손톱 밑이라고 손톱 빼고 이런 말초 신경을 엄청 건드렸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말초 신경 할 때 나무 끝초를 쓴답니다. 달물초, 사라질소, 건일소, 밤소, 소발음 한번 배우셨죠? 그 다음 또 녹일소까지 배우고 조로 바뀌어요. 나라조, 깎을서, 망볼초 배우셨고 초석초, 점점초, 나무 끝초까지 말초, 신경까지 배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문문이 들어간 한자들 좀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와 문문 들어가면 엄청 많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 병의서당 책 있으시면 227쪽에 좀 정리 잘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없는 분은 그냥 보셔도 좋겠습니다. 문문은 정말 많을 것 같죠? 의외로 문문자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문문 들어가가지고 한자에 대한 그 발음 역할 또는 뜻 역할 이렇게 좀 골고루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자, 문문 들어가면 물을문, 들을문, 무리문, 번민한민 이런 한자 좀 봤고요. 윤달윤, 윤택할윤, 한가할한, 사이간, 대척간 이런 한자 좀 정리 보시고 그 다음 산골물간, 계곡간, 10개, 다들패 이렇게 좀 이 정도 알면 문문 들어간 한자 많이 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문문은 왼쪽 문과 오른쪽 문 두 개를 그린 건데 결론은 문 두 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문이 한쪽인 것도 있지 않겠느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일 때는 어떻게 써요? 아이고. 한쪽일 때는 문이 한쪽일 때는 이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읽나요? 문호, 지게문호 이렇게 보죠? 이 호자는 문이 한 짝일 때 쓰고요. 이 문문자는 문이 두 쪽일 때 씁니다. 그래서 정문, 가문, 명문, 장문, 성문, 전문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문이 두 짝일 때, 문이 첫 번째 이렇게 하나일 때 쓰는 한자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문에다가 입구를 집어넣으면 대문 앞에서 입으로 안부를 물어봅니다. 또는 입으로 이제 양반들이 이리 오너라 라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문 밖에서 입을 이용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질문, 문다, 문의하다, 문안 묻다, 문제다, 방문이다. 뭔가 퀘스천 물어보는 거 할 때 쓰는 거죠. 질문이라는 말에서 조금 여담하면 우리가 질문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저도 강의를 듣고 저도 강의를 하고 뭐 이런 입장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저도 강의를 들을 때도 질문을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이 돼보면 질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요.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이 많은 지식 중에 왜 이렇게 되지 않지를 알아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문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죠. 두 가지가 있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눈초리가 별로 안 좋고 또는 질문했을 때 적절한 질문이 아니어서 창피할까 봐 이런 생각도 있죠. 질문을 자주 할 필요가 있는데 또는 질문하면 좀 버릇없다고 느끼는 성향도 있어요. 질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공자도 그랬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들을 문을 갈까요? 문문에다가 귀를 집어넣어서 문 앞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엿듣는 거죠. 그래서 견문, 신문, 정문, 풍문, 소문을 풍문이라고 합니다. 추문, 아주 추잡한 스캔들 같은 나쁜 소문들이 또 추문이고요. 방문, 널리 물어봐라. 아까 제가 질문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할 때 아주 묻는 것은 넓게, 폭넓게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방문이 앞쪽에 가야 되는데 이쪽에 와 있네요. 저 무르문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무리 문자 갈게요. 사람인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어서 무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에다가 문문을 집어넣어서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무리 문자인데요. 인칭대명사 뒤에 붙여서 복수로 쓸 때 무리문, 복수형 쓸 때 쓰는 한자예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번민할 민자입니다. 문문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마음이 문을 닫고 속으로 괴로워합니다. 번민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소통이 안 돼서 힘들겠습니까? 번민, 고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번자는 번성할 번, 번민할 빈, 고민할 번자가 되겠고 고민할 괴롭다 고자가 되겠지요. 고민이라 한자 이렇게 씁니다. 진짜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윤달윤자는 임금왕을 집어넣어서 쓴 한자인데요. 윤달엔 임금이 문을 닫고 출입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을 쓰인다, 어떤 행동 거지를 더 조심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윤달의 우리 같은 경우는 귀신들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공짜 달이라고 해서 나쁜 기운이 없을 거라고 해서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옷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윤달 할 때 쓸 때 임금이 조금 행동을 자제한 달. 그래서 임금왕을 쓴답니다. 윤달이나 윤일이 된 해입니다. 져줄 윤자 같은 경우는 앞에 물수를 쓰고 윤자 발음 그대로 갖다 쓴 것 뿐인데요. 물이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윤택한 물건이라고 해서 윤택할 윤인데 단어도 윤택, 윤활, 윤기, 이윤, 습윤 이런 말을 씁니다. 윤달에 물을 적시다 번지를 해서 윤택해지다. 뭔가 물을 적시고 뭔가 수분을 줘서 더 풍성하고 좋게 만든다는 뜻으로 윤택이라는 말 아주 요긴하게 썼다는 말, 정말 필요하다는 말 이런 말을 쓴대요. 한가할 한자 같은 경우는 문문에다가 나무목을 집어넣어서 문에 나무 빗장을 걸어두어 사람의 취집을 받고 혼자 지낸다는 뜻인데 이 한가할 한자의 원자는 이렇게 달월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틈한이나 한가할한이라고 쓰는데 이 한자가 더 많이 쓰지를 못하고 이자로 변형되면서 이렇게 쓰는데요. 책을 찾아보면 얘는 원래 문에 걸어 놓아서 이렇게 나무를 걸어 놓아서 만든 마구간 한이 원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 한자를 한가할 한으로 쓰면서 한가할 한이 되었고 나중에 이 한가할 한자는 얘가 대체가 되니까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면 옆에다 두고 쓰면 내 것이 되지만 안 쓰게 되면 퇴행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한가할 한자는 원래 달월이에요. 문틈 사이에서 달빛이 들어와 한가하게 달빛을 보면서 그 빛으로 여유를 즐기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대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구간하는 없어져 버리고 뜻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한가할 되고 진짜 한가할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가, 한산, 한적, 등한시, 망중한, 바쁜 가운데 한가하다 이럴 때 쓰죠. 자, 그러면 이 틈 한자가 영원히 없어졌냐? 그건 아니고 나중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한가할 한자는 나무목이 집어넣어도 되고 다루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크게 쓴 한자를 많이 쓰고 이자는 많이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한 달 한자 달월이 날일로 바뀝니다. 아래가 점점점 지워지면서 그래서 이 문틈 사이에서 달빛, 문틈 사이에서 햇빛, 그래서 사이간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문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다 어디로 들어와요? 사이로. 문틈 사이로. 그래서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시간, 간식, 간격, 간접, 연간, 야간 어떤 사이 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할 한자는 나중에 이렇게 사이간자에 더 도움을 줍니다. 달빛이 들어와도 햇빛이 들어와도 사이로 들어온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대쪽 가는 사이간에다가 대나무를 써서 옛날에 대나무 사이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그런데 이 대나무 사이가 뭐 얼마나 큽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써야 되겠어. 간단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대나무 사이에 글을 간략히 써요. 간단, 간략, 간편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간단하지 않을 때 많지 않나요? 간단하게 밥 먹자 했는데 막 진수성찬 차려야 되는 그런 간단도 있는 거고, 간단하자 했는데 뭐 이럴 때 있는 거죠. 아이들 어려서 근데 캠핑 가고 놀러 가면 간단히 싸서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 건지 간단히 안 돼요. 정말 간단이라는 말, 말만 간단이지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 산골물 간 보면 물수하고 사이간 집어넣어서 산골 사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계곡물 뜻할 때 쓰는 한자예요. 여기 보면 간계, 산골물. 정말 여름 휴가 때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지요. 계곡. 물만 있어도 계곡이냐? 돌 틈에서 나오는 물 그쪽도 계곡이지? 라고 해서 방금 배웠던 산골물 간자와 같은 자를 씁니다. 결론은 산골 계곡에 있는 물은 물수 써도 되고 돌싹 써도 되고. 자, 10개자 볼게요. 10개자에서는 여기 하늘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가 있답니다. 빗장산이 있고 손 두 개로 이렇게 문을 크게 여는 거예요. 두 짝 문을. 자, 문빗장을 두 손으로 잡고 열었습니다. 개방, 개항, 개설, 개통, 개화, 공개. 열어요. 오픈이에요. 그럼 닫다가 있겠죠. 똑같이 빗장이고 여기다가 빗장을 잠궈요.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세로로 잠그고 가로로 잠그고 문을 빗장을 끼워 문을 잠가 놓는 겁니다. 다 닫아야 돼. 클로즈. 폐문, 개폐, 폐점, 폐쇄, 밀폐, 폐관. 이 폐쇄할 때 자물쇠 쇠자입니다. 폐쇄적이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닫다, 열대는 똑같은 빗장산이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문 들어갔더니 물을문, 들을문, 무리문, 범민알민 있었네요. 윤달륜, 윤택할륜, 한가을한, 사이간, 대적간 있었고요. 산골물간, 계곡간 10개 다들패 있었습니다. 자, 문문 들어간 한자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았죠? 애쓰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